싹이 많이 안 나온 데는 조바심이 생길 거고요. 싹이 조금이라도 나온 거 보면 신기하시죠? 그리고 빨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1년생, 즉 싹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 조항대추 포장입니다. 정식 2년차 이상 된 노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오거든. 여기 피해를 안 입은 거거든. 근데 피해를 입은 녀석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 2년차 이상 하우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석하게도 라이프 사이클 생활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역을 안 가렸고 식재 연차를 가리지 않았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순이 방제 없이 죽어버리면은 요 구역에서는 그 해에는 식초가 안 남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싹이 좀씩 발화하고 있을 거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싹이 최소 20cm 이상, 많게는 60cm 이상 나온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기에 나무 수령에 따라서 원래 정식했는 나무도 있을 거고 2년차, 3년차 된 나무가 있을 텐데, 저 원래 정식했는 나무와 작년 또는 그 전에, 그래서 최소 정식한 지 2년 이상 된 나무의 현재 재배 방법 및 병해충 방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식 1년차, 즉 올해 심었거나 아니면 작년 가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으면 싹이 좀 많이 나왔을 거고요. 올해 심은 거는 지역적으로 싹이 이제 발화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싹이 안 나왔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싹이 많이 안 나온 데는 조바심이 생길 거고요. 싹이 조금이라도 나온 거 보면 신기하시죠? 그리고 빨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1년생, 즉 싹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병충 방제라든지 영양제를 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싹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사람 따지면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빨리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많은 영양제를 주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싹이 작게 나온 거는 뿌리가 발달을 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분으로서 겨우 싹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상황에서 강한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나무가 잘 먹고 잘 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1차 방제할 때 황약도 들어가야 되고 노린재 방제약도 들어가야 되고 동물성 아미노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또 어떤 분은 전착제까지 넣게 되면은 2년차 이상 된 나무한테는 보약이 되지만 1년차, 원래 심은 나무한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살균제를 빼십시오. 그리고 요 작은 시점에 유일하게 가야 하는 게 노린재입니다. 해서 노린재 약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영양제를 주고 싶은 마음은 나무가 최소한 20cm 이상 자랐을 때, 나무가 영양분이 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못 주셨던 것까지 한꺼번에 주셔도 괜찮으니까, 원래 심은 나무 최소 싹이 20cm 미만일 경우에는 살충제만, 이 새싹이 나오는데 가해를 하는 해충만 잡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조항대추 포장입니다. 정식 2년차 이상 된 노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런지 발화 속도가 좀 늦습니다. 2023년도가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온차는 높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발화 속도가 늦죠. 저도 이 포장에 노린재 방제를 했는데 노린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줘야 싹들이 발화 속도가 빨라질 텐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화 속도가 늦습니다. 해서 방제를 했지만 노린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다음 파스 넘어가는 것보다 노린재에 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구독자분의 포장에서도 노린재 피해가 있다면 동물성 아미노산 계통을 약 영양제를 꼭 혼용을 같이 첨가를 하셔서 나무의 세력을 좀 더 올려서 이 신초 발화 속도를 높여 주시는 게 현재 노린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오거든. 여기 노린재 피해를 안 입은 거거든. 근데 피해를 입은 녀석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 얘 노린재 피해 제대로 입은 거야. 요 녀석.
좀 다르지 모양이. 예, 제가 좀 전에 봤던 노지에서 재배되는 대추의 에무니 고리 장님 노린재 피해를 제 포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 포장과 같이 싹이 좀 올려오다가 노린재 피해를 입었고 이렇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노린재의 피해를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살균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탄저 관련된 살균제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는 노린재약은 두 가지가 있죠. 뭐 스미치온을 한번 남으셨다면 스미치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내가 스미치온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약 두 번 쓰는 것보다는 다른 계통의 노린재약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이걸 두 번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미치온을 두 번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노린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것보다도 지금 고리 장님 노린재를 방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또 기존에 우리가 싹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노린재 피해를 입어서 구멍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꼬불꼬불하게 올라온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잎보다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분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물성 아미노산 계통의 약들을 영양제로 선택하셔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식 2년차 이상 하우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싹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뭐 한 20전 이상 보온까지 하셨으면 한 60cm 이상 나왔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노린재는 가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응애 또는 혹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포장은 작년에 교육도 하고 제가 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좀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해서 6월달 혹파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포장입니다. 작년 겨울이죠. 토양살충제도 충분히 하고 약도 충분히 살포를 했습니다. 방송할 때 이응해충이나 갤럭시 그 약도 살포해서 혹파리 방제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의 사례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혹파리 방제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깨끗하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부가 왼쪽 편과는 다르게 좀 말려 있거나 색깔이 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방제 당시 혹파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 피해를 조금 입었지만 현재로서 방제가 되었습니다. 한지로 보면은 이렇게 잎이 어느 정도 말리다가 이렇게 말았죠. 말려있는 상태가 색깔이 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혹파리가 피해 가해하고 있는 잎 사진을 보면은 진한 갈색을 띱니다. 강하게 말려있고 진한 갈색을 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잎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방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혹파리는 라이프 사이클, 즉 생활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 10일에서 15일이 걸립니다. 즉 뭐냐면은 이 포장 같은 경우 여러분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파리를 방제를 했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앞으로 2회기 또는 3회기에는 혹파리 방제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전에 혹파리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오셨습니다. 혹파리는 나무 신초의 최상단부에만 가해를 합니다. 해서 내가 혹파리 확인할 때는 신초 제일 윗부분이 젓갈색으로 말려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안 말려 있다면 보편적 방제를 주시면 되고 내가 지금 이제 피해를 입은 게 확인이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약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살균제보다는 살충제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요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씁니다. 대추에 여러 개 등록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잎말이 나방, 전박이 응애, 공노랑 총체벌레 되어 있는데 이 혹파리가 총체벌레 계통의 약으로서 방제가 잘 됩니다. 해서 이 약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내가 현재 밭이 깨끗하고 혹파리 피해가 없다면은 요렇게 뭐 영양제까지 한다면은 요 세 가지 영양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약이 되겠죠. 세 번째 약 같은 경우에는 줄기썩은병 및 한저병 약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전에 쳤던 뭐 지오판이나 톱시넴이나 비오넴보다는 약이 훨씬 독합니다.
이 약을 치게 되면은 나무가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발화가 주춤할 수 있지만 이 줄기썩은병 방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별 문제 없어 그러면은 저번에 썼던 비오넴이나 이런 계통의 약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근데 내가 포장해 갔는데 아이쿠야 이게 혹파리가 왔습니다. 혹파리가 와서 이렇게 잎이 말렸는 게 한두 개라도 보이면은 방제를 요 약 가지고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추를 하신다면 우리가 에이팜 있습니다. 에이팜을 하세요. 차라리 에이팜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에이팜으로서도 만약에 방제가 안 됐다면은 이런 약들까지도 순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온도나 이런 게 파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해서 A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혹여나 A팜으로 안 된다면은 요 단계별로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고, 꼭 유의해야 될 거는 한꺼번에 방제를 해야지 이 두 개를 섞는다라든지 혹여나 이 세 개를 섞는다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경우 약해를 발현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씩 사용하셔가지고 처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는 하우스 포장입니다. 정식 최소 2년차 이상 되는 포장인데, 노지도 그렇겠지만 특히 지금 하우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까지 제가 해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병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싹과 오른쪽에 있는 싹의 모양이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싹들을 보면 검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 처져 있죠. 자라지도 않고 길이를 봤을 경우에도 축 처져 있고 검게 변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년부터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데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죽었다든지, 심하면 나무 죽습니다. 자, 병입니다. 줄기석은병이라는 병이고, 어린 나무, 성목 할 것 없이 다 발생합니다. 지금 싹이 나오는 시점에서 싹이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 신초 눈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됩니다. 이 감염된 대추의 눈은 검게 변해 있습니다. 또는 싹이 조금 나오다가 까맣게 바스러져 버립니다.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 최소 20cm 이상은 괜찮지만 그 미만은 언제든 감염이 가능하고 5월 한 달 동안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 포장 내에서 몇 개의 나무가 발화가 늦다라든지, 눈을 자세히 봤는데 눈이 녹색이 아니라 검게 갈변이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신초가 나오는데 검게 변했거나 이렇게 축 처진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줄기썩은병을 한번 의심해 하시고, 만약 이런 증상이 번진다면 빨리 방제를 하시고요. 또는 이게 한두 개 보여도 방제를 하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지역을 안 가렸고 식재 연차를 가리지 않았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순이 방제 없이 죽어버리면은 요 구역에서는 그 해에는 신초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 어린 나무일 경우에는 이 감염된 것에서는 발화를 하지 않지만 감염되지 않은 곳에서는 슈트가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면은 반드시 약을 방제하십시오. 여기에도 똑같은 증상이 더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위에는 감염된 싹, 밑에는 정상적인 싹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밑에는 잎이 탱탱하게 활력이 있어 보이지만 위에는 축 처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색깔도 밑에는 녹색 계열이라면 상단부에는 갈변이 되어서 갈색 계열이 보입니다. 5월 달에만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그리고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게다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파 속도 더 빠르겠죠. 5월 달만큼은 꼭 이런 증상을 확인하시고 이런 게 보인다면은 하루빨리 방제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줄기썩은병이라는 게 제 포장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또 인근에 하우스를 하시는 농가분한테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거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수령도 안 따지고 20cm 미만 되는 모든 대추나무 새싹에는 다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해충보다도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포장에서 보인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살균제보다는 일단 저는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가도 저렴하고 줄기썩은병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추천드리고 단가 대비 효과가 좋고,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 약의 원래 목적은 탄저병 치료약제입니다. 내가 현재 줄기썩은병이 있고 이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약을 살포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대추 싹이 발화가 잠깐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짝 몸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생육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 치신 분이라든지 이 약 치고 나서 나무가 안 큰다라고 느낀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몸살하는 만큼 나무 치료가 빨리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 약을 쳤음에도 병이 안 잡힌다면 그건 좀 심각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약보다 더 독한 약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농약방 가서 이 약보다 더 강한 탄저병 약을 달라고 해서 그 약을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한 달 동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관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방제를 하실 수 있도록 가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눈의 상태 또는 신초가 새싹이 나오면서 검게 변한다라든지 아니면 잎이 처진다라든지 잎이 처져서 물을 공급했는데도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빨리 줄기썩은병을 의심해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약을 처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줄기썩은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잎이 처진다라든지 물을 줘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눈이 밖은 죽었는데 안이 살아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밖이 죽었다고 나무가 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잘랐을 경우에 안이 살아있으면 내가 줄기썩은병에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래 심은 나무가 아니라 2년차 됐다 3년차 되었다면은 위에 만약에 감염이 많이 되어서 내가 이 치료가 어렵다면은 나무를 지상부에서 한 30cm 정도 남겨놓고 위를 날려버리세요. 자르시고 자른 부분에 톱신 도포제를 발라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단부에서 약으로서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상단부 전체를 제거를 하시면은 하단부에서 지금 내가 30cm 이상 이 부위에서 신초가 나옵니다. 걔들은 괜찮아요. 상단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치료약을 살포하셔서 치료를 하시고, 내가 봤을 경우에 위에 감염이 많이 되었어 그러면은 과감하게 상단부를 잘라서 밑에서 다시 키운다는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는 줄기썩은병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많은 벌레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좀 전에 봤던 에무니 고리장님 노린재, 대추나무 잎 혹파리, 이제 응애도 나올 시기예요. 5월달에는 응애도 나오고 또 당연히 진딧물도 나오고 모든 월동했던 해충들, 모든 벌레들이 다 나올 때입니다. 지금 밤에 보면 벌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하게 타는 것보다는 정량으로 해서 많이 타시는 게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싹이 조금씩 발화를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적심할 시기도 다가오신 분도 계시죠. 이제 대추도 조금씩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농사 짓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3기, 4기, 5기 한꺼번에 교육생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1, 2기와 다르게 왜 3, 4, 5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날짜를 조금씩만 간격을 둬서 집약이 돼 있죠. 3, 4, 5기에 집약되어 있냐면은 이 시기가 즉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까지가 개화기입니다. 즉 개화기 때 박피 실습을 하기 위해서 3, 4, 5기의 간격을
짧게 했습니다. 3기와 4기는 30시간을 돕는 이유가 1차 때 박피를 하고 2차 때 박피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각종 이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농사적인 툴이나 팁 같은 경우를 실습은 1차 때 많이 하고 2차 때는 내가 실습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기와 4기는 2주 동안 이렇게 두 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5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 박피 위주로 그리고 개화 수정에 관련되어 있는 실습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의 가장 핵심적인 실습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적심, 숨막길에서 체력을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수정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인 방법인 박피 또는 화학적인 방법, 생리적인 방법 이런 거를 교육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